안녕하세요. 59세 박수연입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튼은 제가 누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르자 시누이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김태식의 재혼식장에서는 누군가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쳤답니다. 신부님, 3천만 원 빚부터 갚으세요. 두 사건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터졌고 그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습니다. 믿기시나요? 저는 8년 동안 시어머니를 혼자 돌봤습니다. 새벽 3시에 기저귀를 갈고 죽을 쑤어 떠먹이고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욕창을 예방했습니다. 손톱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재산이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김순자는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사셨습니다.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나가 골목골목을 다니셨죠. 동네 사람들은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김태식도 딸들도 며느리인 저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폐지를 주우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수연아. 나는 일해야 해.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 저는 어머니가 그저 부지런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고요. 남편은 집에 한 달에 2~3번 왔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말만 했죠. 여보, 정말 고생 많아. 내가 나중에 보상할게. 조금만 더 버텨.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의라는 핑계로 주말마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옆에는 머리를 염색한 여자가 있었고 둘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윤혜란. 48세. 이혼 경력 2회. 저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모습까지 다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옆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수연아 하고 부르셨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일주일 후에 벌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윤혜란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 마. 혼인신고만 하면 재산은 우리 거야. 폐지 줍던 시어머니가 뭐가 있겠어. 집도 전세일 거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혼인신고하고 우리 둘이 새 출발하자. 늙은이 간병하느라 고생한 건 불쌍하긴 한데 어차피 폐지 줍던 사람이 남긴 게 뭐가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준비하자. 작은 수첩을 샀습니다. 날짜, 시간, 남편의 외출 기록, 윤혜란과의 만남 장소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영수증도 모았고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서랍 열어봐. 제일 안쪽.
서랍 안에는 작은 USB와 낡은 통장 몇 개, 그리고 쪽지가 있었습니다. 수연이에게 힘들면 눌러라. 비밀번호는 내 생일 거꾸로.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농협은행 5천만 원, 신한은행 1억 원, 국민은행 10억 원, 그 외에도 1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통장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수연아, 나는 50년 동안 폐지를 주었어.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시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아들도 딸들도 모르는 돈이야. 너만 알아. 그리고 이건 다 내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수연아, 나는 다 알아. 태식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너 혼자 나 돌보는 것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괜찮으세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아니야. 나는 알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잘 들어. USB에 내 영상이 있어. 내가 죽으면 사람들 앞에서 틀어. 버튼은 내가 누르는 거야, 수연아. 저는 그날 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수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머니는 영상에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억의 재산 이야기, 집 이야기, 그리고 진짜 상속자가 누구인지까지.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준비됐어요. 그리고 오늘 장례식과 재혼식이 동시에 열리는 이 순간, 저는 드디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8년간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가 남긴 100억, 그리고 며느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3시 알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저귀 확인, 체온 재기, 약 챙기기. 작은 수첩에 시간과 상태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수연아, 너 있으니까 든든해.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오전 6시 죽을 쏘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가 약해서 무른 음식만 드실 수 있었어요. 잡곡, 야채, 닭가슴살을 곱게 갈아서 1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맛있어요, 수연아. 내 손맛이 최고야. 하지만 한 숟가락 드시고 나면 지쳐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한 끼 먹이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오전 8시 어머니가 잠드시면 저는 잠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어머니가 필요하신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가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면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다니시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허리가 구부정하고 낡은 옷을 입으셨지만 부지런히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할머니 참 부지런하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웃으셨어요. 아, 수연아. 산책 나왔어. 건강해야지. 산책이요? 폐지를 주우시면서요. 습관이야.
평생 해온 일인데 갑자기 안 하면 손이 근질거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셔야죠. 제가 모시고 있잖아요. 수연아, 나는 일해야 해.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 그게 내 삶이야.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는 기력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남편 김태식은 한 달에 두세 번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고 큰 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왔어. 어머니 건강하시죠? 5분 인사하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좀 쉬어. 내가 잠깐 봐줄게.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곤 했어요. 긴급 회의야. 미안, 먼저 가볼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매주 주말마다 있나? 시누이는 더 솔직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우리는 직장 다니느라 바빠요. 형수님이 집에 계시니까 어머니 돌보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폐지 주우시던 분이니까 남긴 것도 없을 거고요. 형수님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나중에 유산도 없을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서랍. 제일 안쪽.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준비해뒀어. 너만 믿는다. 저는 어머니가 주무신 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와 쪽지, 그리고 은행 통장 여러 개가 있었어요. 힘들면 눌러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펼쳐봤습니다. 농협은행 예금주 김순자 잔액 5천만 원. 신한은행 예금주 김순자 잔액 1억 원. 국민은행 예금주 김순자 잔액 10억 원. 우리은행 예금주 김순자 잔액 5억 원. 하나은행 예금주 김순자 잔액 3억 원. 그 외에도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통장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모두 합치면 대략 100억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다음 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제 통장들 봤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알 때가 됐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수연아, 나는 18살 때부터 폐지를 주웠어. 지금까지 50년. 하루도 쉬지 않았지.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1,000원, 2,000원 벌었어. 그걸 모아서 은행에 넣었지. 한 푼도 안 쓰고. 왜요? 왜 안 쓰셨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태식이도 모르고 딸들도 몰라. 너만 알아. 그리고 이건 다 내 거야. 어머니, 안 돼요. 이건 아니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8년 동안 나를 돌본 사람은 너뿐이야. 태식이는 한 달에 두세 번 왔고 딸들은 명절에만 왔어. 그들은 나를 가난한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봤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내가 죽으면 태식이는 바로 재혼할 거야. 나는 알아. 그 여자 이름도 알아. 윤혜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3개월 전에 봤어.
호텔 앞에서 손잡고 웃고 있더라. 처음엔 내게 말할까 고민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참았어. 대신 준비를 했어. USB에 영상도 찍었고 유언장도 썼어. 변호사도 만났어. 그리고 이 돈 100억 모두 내 이름으로 넘어가게 했어.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간병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진심은 진심으로 보답받아야지. 그날 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3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50년 고마운 사람 마지막 부탁.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저는 김순자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제 며느리 박수연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회의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했습니다. 토요일 회의, 일요일 회의, 심지어 명절 전날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게.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6개월 전 어느 토요일 저는 시어머니 약을 사러 병원 근처 약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옆에는 키가 작고 머리를 염색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회의가 호텔에서. 저는 로비 구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20분 후 2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열렸어요. 카톡 목록에 혜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제주도 가자. 그래, 조금만 기다려. 엄마 일만 정리되면 바로 혼인신고할게. 진짜? 근데 시어머니가 재산 남기신 거 있어? 재산? 우리 엄마 평생 폐지 주우신 분이야. 있을 리가 없지. 전세집에 사시는데 뭐가 있겠어. 다행이다. 그럼 우리 부담 없이 새 출발할 수 있겠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윤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언니, 걱정 마. 혼인신고만 하면 우리 새 출발이야. 그 여자가 8년 동안 시어머니 돌봤다고? 불쌍하긴 한데 어차피 폐지 줍던 분이 뭐 남긴 게 있겠어. 저는 재빨리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처리하고 우리 둘이 제주도 가서 살 거야. 오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늙은이 간병하느라 고생한 건 인정하는데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느라 헛수고한 거지 뭐. 녹음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이 헛수고라고?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목록 1. 카톡 대화 스크린샷 2. 윤혜란 통화 녹음 3.
호텔 출입 사진사, 시어머니 통장 사본. 며칠 후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좀 봐줘. 엄마 관련 서류인데. 뭔데? 전세 계약서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 집 정리해야 하잖아. 미리 확인하는 거야. 집주인이 누구인데?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게 엄마 돌아가시면 전세금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변호사 김정민 선생님 전화번호 줄게. 변호사요? 응. 내가 유언장 쓴 거 맡긴 분이야. 내가 죽으면 그분한테 전화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수연아, 나는 이미 다 준비했어. 100억 모두 내 이름으로 넘어가게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이요? 어머니, 그게 대체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야. 50년 동안. 하지만 그걸 왜 저한테? 왜냐하면 너만이 진짜로 나를 돌봤으니까. 태식이는 한 달에 2번 왔고 그것도 5분씩. 딸들은 명절에만 왔어. 그들은 나를 가난한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봤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죽으면 태식이는 바로 그 여자랑 재혼할 거야. 나는 알아. 그때 내가 버튼을 눌러. USB에 내 영상 있지? 그걸 장례식 때 틀어. 그리고 이 통장들 모두 내 거야. 은행에 가면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수익자는 너로 지정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운 거지. 그날 밤 저는 변호사 김정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님께서. 아, 박수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모든 걸 정리하셨어요. 정말요? 네. 유언장, 통장 수익자 지정,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총 재산 약 100억 원 모두 박수연님께 상속됩니다. 100억. 네. 어르신께서 평생 모으신 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수연이한테 이 돈으로 요양보호사들을 도와주라고 전해달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들을 도와주라고요? 그래. 너처럼 힘들게 간병하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 돕는데 써. 나도 도움받고 싶었거든. 어머니,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윤혜란의 음모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100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것을요. 임종 며칠 전 어머니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수연아, 비밀번호는 내 생일 거꾸로. USB 꼭 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리고 통장들, 은행 가면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수익자는 너야.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내 계좌로 넘어가. 어머니. 수연아, 미안하다. 8년 동안 너무 고생시켰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안 힘들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고 손목은 늘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 돈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만들어줘. 너처럼 간병하느라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격증 따서 일할 수 있게. 어머니, 그게 나도 젊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었으면 폐지 안 주었을 거야. 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어. 돈도 없었고. 어머니는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폐지를 주었어. 한 푼 한 푼 모았어. 언젠가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연아, 약속해줘. 이 돈으로 교육원 만들어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꼭 만들게요. 임종 3일 전 남편이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급한 거야. 엄마 전셋집 정리 관련 서류인데 도장 좀 찍어줘. 뭔데? 전세 계약 해지 동의서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하잖아.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시어머니 사후 전세금 처리를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어머니는 아세요? 엄마가 알 필요 있어? 어차피 정신도 없으신데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나 이거 못 찍어. 뭐? 8년 동안 어머니 돌본 건 나야.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해? 남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뭐 받으려고 버티는 거야? 엄마가 폐지 주우신 분인데 뭐가 있다고? 그건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서랍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야, 나 다음 주에 중요한 일 있어. 그때까지 꼭 도장 찍어놔. 문을 닫고 저는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임종 하루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통장들, 은행 금고에 더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 어머니, 더 있어요. 응, 총 100억 다 내 거야. 요양보호사 교육원 만들어줘.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버튼은 내가 누르는 거야. 네, 어머니. 제가 누를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킬게요. 버튼은 제가 누를게요. 그리고 교육원도 꼭 만들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김순자님, 금고 열람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비밀번호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052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가득했습니다. 농협은행 5천만 원, 신한은행 1억 원, 국민은행 10억 원, 우리은행 5억 원, 하나은행 3억 원, 기업은행 2억 원, SC은행 1억 원, 시티은행 5천만 원, 그 외에도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통장들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정확히 100억 2천만 원. 그리고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 돈은 내 거야. 하지만 꼭 기억해. 요양보호사 교육원 만들어줘.
나처럼 배울 기회 없었던 사람들 도와줘.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메모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고마워서요.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꼭 지킬게요. 요양보호사 교육원 제가 만들겠습니다. 장례식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적어뒀습니다. 오전 8시 장례식장 도착 영상 파일 최종 점검. 오전 10시 변호사 김정민 선생님과 통화. 오후 12시 30분 유언 영상 상영.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웨딩홀 윤회란 채무증거 제출. 네, 맞습니다. 남편의 재혼식과 시어머니 장례식이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렸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전에 말했었죠. 여보, 엄마 장례는 간소하게 하자. 3일장으로. 그리고 나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중간에 좀 나가야 할 수도 있어. 무슨 약속인데? 회사 일이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윤혜란과의 결혼식 날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장례식에 얼굴만 비추고 슬쩍 빠져나가 재혼식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영상실 확인이었습니다. 사장님, USB 연결 테스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화면에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음향도 완벽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정각에 재생해 주세요. 제가 신호 드릴게요. 오전 10시 변호사 김정민 선생님이 도착했습니다. 박수연님, 준비 다 되셨죠? 네. 유언장은? 여기 있습니다. 공증도 끝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봤습니다. 본인 김순자는 평생 모은 재산 총 100억 2천만 원을 며느리 박수연에게 상속한다. 8년간의 헌신적인 간병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이 돈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설립하기를 부탁한다. 저는 유언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성호 변호사님이시죠? 네, 박수연님 맞으시죠? 네. 오늘 웨딩홀에 부탁드린 일. 준비 다 됐습니다. 윤혜란 씨의 채무 내역 3천만 원, 통화 녹음 파일 모두 정리했습니다. 정확히 12시 30분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11시 조문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도 왔고 남편의 친척들도 왔습니다. 시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집이니까 전세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세금이 얼마나 돼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죠. 시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지 줍던 분이니까 뭐 남은 게 있겠어. 전세금이나 받으면 다행이지. 남편 김태식은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자꾸 보더군요. 12시까지는 여기 있다가 슬쩍 빠져나갈 생각이구나. 오후 12시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급한 전화 와서 잠깐 나갔다 올게. 지금요? 곧 어머니 유언 영상 틀어야 하는데. 유언 영상? 그게 뭔데? 어머니가 남기신 영상이 있어요. 모두 보라고 하셨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거 있었어? 왜 미리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는 비밀로 하래요. 뭐? 내가 아들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25분. 5분 후에 시작할게요. 앉아 계세요. 남편은 초조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마 윤혜란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을 겁니다. 오빠 빨리 와. 하객들 다 왔어. 12시 30분.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조문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영상으로 남기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영하겠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잠깐만. 그게... 저는 영상실 사장님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 김순자입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50년 동안. 시누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총 100억 2천만 원입니다.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100억? 폐지 주워서. 말도 안 돼. 화면 속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모두 제 며느리 박수연에게 상속합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저를 돌봐준 사람은 수연이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김태식은 한 달에 2~3번 얼굴을 비췄고 제 딸들은 명절에나 왔습니다.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부탁합니다. 이 돈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간병하느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수연아 고맙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라. 화면이 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각 12시 30분. 서울 반대편 웨딩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가 웨딩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부 윤혜란 씨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윤혜란 씨의 채무 3천만 원 건으로 왔습니다. 윤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무슨...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윤혜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폐지 줍던 시어머니가 뭐가 있겠어? 전세집에 사시는데.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신부가 신랑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였어? 결혼식은 중단됐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휴대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임무 완수. 결혼식 중단됨.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영상이 끝난 후 장례식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100억이 있었다고요? 폐지 주우신 분이? 영상 보셨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친자식인데. 변호사 김정민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이에 제기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유 원장 보여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유 원장을 꺼냈습니다. 시누이가 나가채듯 잡더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100억을 며느리한테. 유 원장에는 자녀분들께 각각 5천만 원씩 배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100억 중에 5천만 원? 네. 고인의 의사였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형수님이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8년 동안 어머니 돌본 사람이 누구예요? 기저귀 간 사람이 누구고 밤새 간병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당신은 명절에 한 번 왔어요. 그것도 2시간 있다가 갔죠. 그런데 지금 뭘 받으려고 하세요? 시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김태식은 구석에 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웨딩홀에서 무슨 일 있었죠? 너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었어요. 윤혜란이랑 재혼 준비한 것도, 어머니가 폐지 줍는 가난한 분이라고 생각한 것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었어? 6개월 전부터요. 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봤고 혜란이가 폐지 줍던 분이 뭐가 있겠어라고 한 통화도 녹음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혜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느라 헛수고한 거지 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100억이 있었다니.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에요. 5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죠. 한 달에 2번밖에 안 왔으니까.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연 씨? 저 윤혜란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변호사가 와서 제 빚 얘기하고 녹음 파일까지. 그게 사실 아니에요. 3천만 원 빚도 있고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건 오빠는 폐지 줍는 시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재산이 없다고. 윤혜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로 끝났어요. 당신도 우리 남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신 줄. 만약 알았으면 뭐 어쩔 건데요. 그 여자랑 안 만났을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 이혼 하자고? 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수연아,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도 있고요. 그냥 각자 살아요. 100억. 그게 다 내 거야? 네. 어머니 유언이에요. 그리고 이 돈으로 요양보사 교육원 만들 거예요. 교육원? 네. 어머니 유언이에요. 저처럼 간병하느라 힘든 사람들 돕는 곳.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작은 편지가 있었어요. 수연아, 고맙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꼭 기억해. 요양보사 교육원. 나처럼 배울 기회 없었던 사람들 도와줘. 사랑한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날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100억 2천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 50억 원 중에 첫 번째, 제 생활비. 1억 원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두 번째, 시누이와 가족들에게 유언장대로 5천만 원씩 배분. 총 2억 원. 세 번째, 나머지 47억 원. 이 돈으로 요양보사 교육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 접근성 좋은 곳.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건물. 한 달 동안 20곳 넘게 봤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 5층 건물 1층은 강의실, 2층은 실습실, 3층은 상담실과 사무실. 가격은 15억 원. 여기로 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최신 교육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실습실에는 침대, 휠체어, 의료용품들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에 큰 간판을 달았습니다. 김순자 요양보사 교육원. 어머니 이름을 걸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개원했습니다. 첫 수강생은 10명이었습니다. 45세 김미숙 씨, 시어머니 돌보며 6년째. 52세 이영희 씨, 남편 간병 중. 38세 박지연 씨, 어머니 요양 중. 49세 최순자 씨, 홀로 시부모 돌봄. 55세 강은정 씨, 치매 남편 간병.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저는 수강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육원 원장 박수연입니다. 저도 8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밤새 기저귀를 갈고 죽을 쓰고 허리가 휘도록 간병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께서 제게 100억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어서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요양보사 교육원을 만들어라. 배울 기회 없었던 사람들을 도와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간병하느라 힘든 분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김미숙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교육비는 얼마예요? 무료입니다. 예? 네. 교재비, 실습비, 시험 응시료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운영합니다. 수강생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격증 취득하신 후에 취업 연결도 해드립니다. 제가 협력 요양원, 병원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말요? 네. 여러분이 자격증만 따시면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수강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돕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기저귀를 갈 때마다 미안해 하셨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짐이 돼서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게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돌봄을 받는 분이 짐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의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다. 10명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수강생들이 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새로운 출발이에요. 김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시어머니 돌보면서도 일할 수 있어요. 주간에 요양원에서 일하고 저녁엔 시어머니 모실 수 있어요. 잘 됐네요. 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이죠. 저는 시어머니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첫 번째 수강생들이 모두 합격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따라 시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건배. 6개월 후 두 번째 기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20명. 1년 후 세 번째 기수. 30명. 2년 후 교육원은 서울에만 3개 지점을 열었습니다. 5년 후 전국 10개 도시에 김순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생겼습니다. 총 수료생 2,000명. 모두 무료로 교육받고 자격증을 땄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어느 날 1기 수료생 김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저 이번에 요양원 팀장이 됐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5년 전 그때 자격증 못 땄으면 지금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미숙 씨가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평화롭게. 그러셨군요. 근데 신기한 게 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회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끝까지 잘 돌봤거든요.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존엄을 지켜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손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고맙다고. 김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 그 말 한마디가 5년 간병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2,000명이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교육원 선생님들, 수료생 대표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순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5주년 기념일입니다. 5년 동안 2,0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배울 기회 없었던 사람들, 간병하느라 힘든 사람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교육원은 그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0억 중 30억을 썼습니다. 교육원 건물 운영비, 교재비. 남은 돈은 20억. 충분해. 앞으로 10년은 더 운영할 수 있어. 저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게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저는 장례식장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유언 영상. 그리고 100억이라는 재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100억을 받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폐지 줍던 시어머니가 100억을 모으셨다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의 50년 인생이라는 것을. 하루도 쉬지 않고 폐지를 주우며 한 푼 한 푼 모으신 돈. 그 돈에는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5년 동안 2,0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모두 무료로 교육받고 자격증을 따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이 저처럼 가족을 간병하던 분들이었습니다. 허리 휘도록 간병하고 밤새 깨어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는 당당한 요양보호사가 되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우리 잘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셨습니다. 남편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윤혜란과의 결혼도 무산되고 재산도 받지 못하고 혼자가 됐습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수연아,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단호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삽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8년의 간병, 남편의 배신, 그 모든 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닙니다. 2,000명의 수료생이 있고 교육원 선생님들이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간병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중에 보상해 줄게라는 말만 들으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내용, 영수증. 모든 것을. 저는 8년 동안 작은 수첩에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저를 지켜줬습니다. 둘째,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 사진, 문자. 언젠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윤혜란의 통화를 녹음했고 남편의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게 재혼식을 막았습니다. 셋째,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유언장, 계약서, 변호사 상담. 시어머니는 미리 유언장을 쓰고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버튼은 당신이 누릅니다. 저는 5년 전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섯째, 받은 것을 나누세요. 저는 100억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나눔은 영원히 남습니다. 2,000명의 수료생, 그분들이 다시 누군가를 돌보고 그 돌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간병은 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8년 동안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며 힘들었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키는 것.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100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람에게 쉼표가 됩니다. 59세 박수연. 폐지 줍던 시어머니에게 받은 100억. 그 돈으로 2,000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버튼은 제가 눌렀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버튼을 누르세요.